네. 가자 전쟁은 그 미국 제국주의 하수인 이스라엘이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동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보겠습니다. 1차 대전 전에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크림반도 등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일 편에 섰다가 1차 대전을 패배합니다. 바로 1차 대전 중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점령하면서 지금의 사우디라든지 이런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을 오스만 제국으로 떼어놓기 위해서 분열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920년 세부를 조하기 위해서 오늘날 중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와 같이 중동을 장악했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지자 미국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중동 국가들에게 야, 우리한테 붙으면 영국이 니네 지배권, 영국의 영향권을 없애주겠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전을 주면 영국보다 수수료를 더 낮추겠다. 전형적으로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국가들이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편에 줄을 서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에즈 운하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사주해서 니들이 공수부대 데리고 가지고 수에즈 운하 점령해서 이집트가 반격하면 우리가 가서 처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수에즈 전쟁을 시작했는데 겁도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허락도 없이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건방진 놈들, 그래? 우리는 소련이 전쟁에 개입해도 니들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 이후로, 즉 수에즈 운하 전쟁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는 완전히 미국에게 손을 들어서 완전히 미국이 중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시스트 이스라엘 정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을 무장시켜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즉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양측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자 처음에는 소련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소련의 사회주의와 유사하다 소련이 체코 무기를 동원해서 지원했는데요. 미국이 이거를 보고 안 되겠다는 거 소련을 제끼고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의 전쟁에 반대하는 중동 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미국이 그걸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의 경쟁자가 러시아와 중국과 이슬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같은. 그래서 아랍에서 아랍 제국이 생기지 못하게 가운데가 이스라엘 알박기를 딱 해놔가지고 백인 기독교 문화에 대항하는 이슬람 제국, 중동 제국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을 미국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냐면 1967년에 미국의 정찰함 리버트호가 이스라엘 폭격기에서 폭침당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다쳤는데 옆에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구조 신호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야 이스라엘하고 우리 전쟁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 신호도 무시하고 그냥 그 배가 수시간 동안 공습받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상은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믿고 이스라엘의 파시스트 정권이 지금까지 지나왔고 가장 악질적인 파시스트 정권이 네타냐후입니다. 네타냐후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가 없으니까 극우 세력과 연립정부를 맺고서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탄압하는 그러한 법률 안에 이스라엘 역사상 마치 박근혜 우리 그 탄핵하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기가 생기면서 정권의 위기가 생기는데 바로 이때 이 가자 전쟁이 생기니까 바로 이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 가자 전쟁을 극단적으로 악랄한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팔레스타인들 다 축출해가지고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뭐 한 1000만도 안 되죠. 이거를
전 세계 유대인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거기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유대인의 나라로 만들고 이미 정착존을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정착존을 확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 유일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가자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는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합법 정부입니다. 근데 온건파 피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마스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부정하고 그래서 하마스의 정권 유지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가자지구 200만 명이 사는 가자지구를 장벽을 쏴서 봉쇄해서 모든 물자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아사시키는 그러한 집단 학살을 시작한 거고 바로 이때 벌써 가자 전쟁이 시작한 겁니다. 200만 명을 아사시키기 위해서 학살하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중단했던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선을 치기 어려운 난처한 지점에 쓰고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경쟁 관계에서 미국이 전선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제 하마스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200만 명에 대한 학살, 제노사이드에 비한다면은 하마스의 공격은 저는 테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정면 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마스는 자신의 문제 제기에 성공해서 이제 협상하고 싶습니다. 협상 회의 장소에서 나타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엔과 미국이 요구하는 두 개의 국가안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론은 80%가 네타냐후가 전쟁이 끝나면 빨리 퇴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정권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얼마 전에 나타났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죽이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탱크가 30-40m에 있는 이스라엘 공수부대한테 쏴가지고 이스라엘 인질을 이스라엘 군인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나타냐후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냐후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타냐후의 연립정부, 거기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나타냐후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타냐후 정권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극우 정당이 얼마 전에 나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타냐후한테 핵무기를 사용하는 가자 전쟁. 그 정도로 극우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바로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끊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하고 이 전쟁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가자 전쟁을 중단하려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정책, 제국주의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이런 것보다도 바로 이 가자 전쟁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대한 이 전쟁 반대에 대한 투쟁을 해서 이 미국이 전쟁 지원을 중단하게 만든다면 아마 이스라엘도 그러한 그 반인륜적인 전쟁을 더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